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중국의 한 25세 청년이 한국을 작은 모방국이라며 조롱하던 그 입으로 이제는 내 인생을 구해준 건 바로 한국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어떻게 한국을 그토록 무시하던 사람이 180도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끝에는 여러분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정말 통쾌하실 거예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우 하오천입니다. 북경대학교 국제정치학과를 졸업한 25세의 중국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한국을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공산당 간부 출신으로 집에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은 우리 중화 문명의 그림자일 뿐이다.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항상 우리 아래였다.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어를 전공하는 친구들을 보면 비웃었습니다. 왜 그런 하찮은 언어를 배우냐? K- 드라마는 우리 무협 드라마의 아류에 불과한데 BTS가 인기를 끌 때도 어차피 중국에서는 금방 잊힐 거야 라고 조롱했죠. 당시 저에게 한국은 그저 우리를 따라하기 바쁜 작은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더군요. 대학 졸업 후 친구들과 함께 IT 스타트업을 창업했는데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부정부패와 당의 간섭으로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2년 만에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투자자들의 압박과 스트레스로 어느 날 길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인연을 만났습니다. 저를 수술해준 의사는 뜻밖에도 서울대 의대 출신 한국계 의사 박현수 선생님이었습니다. 리우 씨,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분의 따뜻한 한국어 억양과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에 저는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한국인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그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입원하는 동안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재활치료에 사용한 로봇은 한국 기업의 제품이었어요. 의료용 AI 진단기기, 자동화된 진료 스케줄 시스템, 병원의 많은 핵심 장비에 MADINKUREA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병실 침대 옆 태블릿에서 한국 드라마가 자동으로 재생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할 일이 없던 저는 결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스토리 속 인간관계의 깊이, 고난을 극복하는 주인공들의 의지,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모습들. 제가 그동안 유치하다고 무시했던 K- 드라마에서 진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런 걸 지금까지 부정하고 살아왔지? 퇴원 후 집에서 조용히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결국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지금 뭐라는 거냐? 적국에 무슨 희망을 찾겠다는 거냐? 아버지는 제가 서구 문화에 세뇌됐다며 호통을 치셨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저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2024년 겨울 마침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첨단 도시 같았어요. 자동화된 시설들,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 이게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의 관문인가?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깨끗한 거리, 완벽하게 운영되는 지하철 시스템, 곳곳에 있는 무인 편의점과 AI 로봇 카페.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건 사람들이었어요. 길을 물어봐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제가 외국인인 걸 알면 더욱 배려해 주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제가 길을 헤매는 걸 보시고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시기도 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라고 살았던 거지? 서울에 온 지 일주일 후 한국 스타트업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꾼 두 번째 인연을 만났어요. AI 솔루션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 김서연 씨였습니다. 저는 과거를 숨긴 채 통역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관광객인데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서연 씨는 의심 없이 웃으며 답했어요.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면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또다시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서연 씨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을 구경시켜주고 직접 개발한 AI 기술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 기술력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술이 한국에서 나온다고? 더 놀라운 건 서연 씨의 회사에서 만든 AI 솔루션이 이미 중국에도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 씨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제가 어떻게 한국을 무시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지. 예상과 달리 서연 씨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서로를 모르면 오해하기 쉽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진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서연 씨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활동, 환경보호 캠페인, 다문화 가정 지원.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직접 체험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할아버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젊은이, 중국에서 왔다고? 우리 둘 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야. 국경은 사람이 만든 선일 뿐이지. 그 말씀에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 씨의 소개로 다양한 한국 기업들을 견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본 첨단 기술, K-뷰티 기업의 연구소에서 만난 혁신적인 제품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 의료기기 회사였어요. 그곳에서 개발한 수술 로봇이 전 세계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제가 중국에서 수술 받을 때 사용했던 그 로봇도 여기서 만든 거였구나. 더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졌습니다. 중국에서 인기인 온라인 게임들 중 상당수가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고, 제가 매일 사용하던 앱들도 한국 개발자들이 참여한 것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중국의 대형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들 중에도 한국 기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던 거지. 한국에 머물면서 K-컬처의 진짜 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와 K-팝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한국인들의 정서, 가치관, 그리고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홍대에서 버스킹을 하는 청년들을 봤는데 그들의 음악에는 진짜 열정이 있었어요. 우리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음악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음악으로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K-컬처가 전 세계를 사로잡는 이유를 말이에요. 그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첫 영상을 올렸어요. 제목은 나는 왜 한국에 와서 울었는가였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던 중국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이 영상이 중국과 한국 양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배신자다. 서구에 세뇌된 것 같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용기 있는 고백이다. 나도 편견을 버려야겠다는 응원도 많았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대부분 따뜻하게 반응해 주었어요.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을 본 중국의 젊은이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며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갔어요. 어느 날 베이징에 있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오천아, 내 영상 보고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정말 재미있더라. 내가 왜 그동안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이런 메시지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께서도 나중에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한국에서 보낸 사진들을 봤는데 생각보다 발전된 것 같구나. 물론 여전히 편견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변화의 물결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서연 씨의 회사에서 중국 시장 진출을 도우면서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이제는 한국을 제2의 고향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존경하던 박현수 의사 선생님을 다시 만났어요. 리우 씨,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건 치료뿐이에요. 변화는 리우 씨 스스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확신합니다.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력, 문화의 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진정 위대한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나라는 없어요. 한국에도 문제점들이 있죠. 하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한국 사람들이 저 같은 편견 가득한 외국인에게도 기회를 주었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제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의 진심만을 믿어주었습니다. 편견이란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제대로 알아가면 그 편견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도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처럼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있으시다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저처럼 완전히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드렸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만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